8번입니다. 8번. 8번에도 본게네. 이 보니까, 그죠? 뭡니까, 지금? 아파트는 파는데 뭐 판다고요? 건물 판다. 대지권 없대요. 아, 이게 이제 뭐냐, 이게. 서초구도 그럽니다. 서초구, 여러분, 서초구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서초구 아파트. 좋아합니까? 자, 좋아하는데, 사고 싶은데 대지권이 없어. 건물만 팔겠다. 이게 뭐냐, 이게. 건물만 팔겠다. 대지권이 없대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지권 없는 아파트 괜찮아요. 오늘 우리가 주제가 여기입니다. 대지권 없는 아파트 괜찮아요. 결론은 안 괜찮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써놓으세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고. 없으면 좋겠죠. 그죠? 대지권 없는 아파트인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좋은 거고, 있었다 하면 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누가 쓴다 하면, 고준석 신한은행 지점장이 옛날에 조선경제에 이렇게 이제 올려놓은 겁니다. 올려놓은 건데, 이분은 이제 우리 후배 지점장이에요. 후배 지점장인데 아주 똘똘하죠. 이분도 법학 박사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결혼 5년차 맞벌이 부부인데, 조금 크게 할게요. (5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2억 5천만 원 정도로 경매를 통해서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나왔는데 대지권 미등기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대지권은 무엇이고 대지권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봅니다. 자, 대지권은 아파트 비료와 같은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말하며 건물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42조 참조. 자, 그 다음 집합건물법 20조도 마찬가지. 집합건물법에도 20조에도 이런 문구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경매 물건에 대지권 없어. 대지권 미등기라고 표시된 경우에는 철저히 따져보고 경매에 참여합니다. 우선 자, 여기 써놨죠. 대지권 없음, 대지권 미등기. 자, 오늘 이 주제입니다. 자, 우선 처음부터 아파트 소유자에게 대지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사람이 땅을 모두 매입하지 않고 건물부터 지어서 분양한 경우입니다. 그죠? 이때 땅 소유자로부터 매도 청구를 당하면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지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짓기 위해서는 추가로 대지권을 매입합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 반면 아파트 소유자에게 대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으나 등기부 등본의 대지에 관한 권리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걱정 안 해야 된다. 자, 이겁니다. 일단은 애초부터 없는 경우가 있고, 1이 있고, 2는 볼게네. 사용권은 있으나 등기부 등본의 대지에 관한 등기부 등본 대지에 관한 권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걱정 안 해야 된다. 아파트를 지을 때 환지 또는 합필 등의 절차가 미비했기 때문인데 나중에라도 아파트 소유자는 대지권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대지권 없음, 대지권 미등기 등의 물건을 매입하거나 경매에 참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을 살펴본다. 자, 등본에 토지 별도 등기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토지에 대해서 추가로 돈을 내면 뜻이고, 이 표시는 사용권이 있다는 뜻이다. 자, 그 다음에 경매 물건의 법원 감정가격이 대지와 건물을 구분해 평가해 놓았을 경우에도 대지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규로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 계약서에 대한 대지에 대한 분양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애매하게 한테 써놨는데, 뭐 간단하게 써놨는데, 문제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좀 애매해 써놨죠. 써놨는데, 일단은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론은, 대지권 없는 거는 삼각형이다. 잘하면은 대박이고, 잘 못하면은 본전, 피반 아니고, 사는 거죠. 그죠? 잘 못하면은 대지권 주고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전 되는 거죠. 본전치기 하는 거죠, 사실은. 후불로 본전되는 거죠. 후불로 지급하는 거지. 땅은 후불로 주고 건물만 선불 내고 살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지권에 대해서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해보면은 집합건물법에 관한 학회가 있는데 그거 자꾸 나한테도 막 공문이 오고 뭐 자꾸 자료가 오던데, 하여튼 대지권은 집합건물법은 아주 어려워요. 제가 봐도 판례가 너무 많고, 이게 뭐 된다 했다가 안 된다 했다가 뭐 대지권 주라 했다가 말하라 했다가 이게 판례가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실례를 봅니다. 실제 사례로. 우리는 이제 법학도 아니니까, 그죠? 실무 사례니까 묻자면 되냐니까. 자, 9번입니다. 9번을 보는데, 자, 위에 이게 남향이다, 북향이다, 지금. 9번을 퍼뜩 보면.
에? 자, 북향 손들어. 북향 손들어. 나눠 많이 모르니까. 북향. 남향이다. 아니다. 동양이다. 저 뒤에. 자, 다시. 자, 북향이다. 남향이다. 자, 이거 뭡니까, 이거? 응? 이게 뭐라고, 이거? 남쪽이네. 응? 그럼 뭐, 아까 누가 봐, 북향. 아, 북향 여기 보세요. 왜 북향이고? 일단 여기 남향이고, 이게 북향 이 말이가. 이것도 봐야지, 이것도. 예, 그걸 봐야지. 이거 써놨잖아, 지금. 그럼 이 남향이 뭐야? 그죠? 자, 남향은 좋다, 나쁘다? 좋은 거죠? 자, 이건 이제 북향이래. 백일동의 북향, 북동향, 이건 이제 주로 이런 거. 이 보는 거는 이제 북향인데 말입니다. 북향인데 65제곱미터가 4억 500이다. 4억 5천이다. 74억 9천. 자, 요거는 몇인 거는? 68이다. 그럼 대강 하여튼 여기서 왔다 갔다 움직인다 이 말이죠. 대강 보니까. 자, 그래서 서울의 낙원동에 종로구 낙원동 알아요? 낙원 아키상가 그 건물이 좀 있죠. 그 밑에 보면 뭐 차가 막 다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가보시면 알겠습니다. 밑에 차가 위에 천장에 건물이 있고 아파트 상가가 낙원 아키상가가 있고 밑에가 2차선이 왔다 갔다 뭐 이렇습니다. 본게네. 그게. 자, 여기 김해는 오는데 뭐라고요? 대지가 있다 없다? 뭐 한다고? 공급한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제 이제 지난 날 정해졌는데 변경이 됩니다. 이제 이 건전한 건자가 이제 고민이 되는가 봐요. 이게. 자, 서울 낙원 상가 내 낙원 아파트인데 68년 준공으로 건령은 56년대요. 담당 종로구청은 재개발 재건축 접수된 아직 내용은 없다. 여기서 단체로 접수가 된 건 아직 없대요.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 이런 이야기는 없대요. 자, 그래서 아파트를 보니까 대지권은 꼭 건물만 판대요. 그리고 4억 5,200이 2억 8,900이 되는데 옛날에 5억이 한 팔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몇 년 전에. 그게 이제 비교 사례법에 의해서 막 기준을 해갖고 지금 조금 떨어진 게 4억 5,200 이런 것 같아요. 이래갖고 이렇게 이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대지권은 없고 건물만 매각 중이고 매각기일은 채권자에서 매각기일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어. 결국 3차 기일이 엊그제 연기가 됐는데 자, 아파트 방향은 북향인가요? 대지권은 없나요? 네이버 부동산 시세는 대지권수도 비싼 면적이 4억 5천 또 전세는 3억 2천 매물나겠다. 자, 그 다음에 대지는 사실상 전부 도로길인데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할까? 부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중 철거할 때 아파트 분양권도 혹시 줄 수가 있는가? 종로구청에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땅은 서울특별시하고 여러 공유자가 다수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적세는 매수인이 대지권을 별도로 매수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법지권이 성립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매각 대상 건물이 철거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거가 될지 아파트 분양권을 서울시에서 뭐 어떻게 줄지 자 한번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대지권이 없는 신청 채권자의 보증서에 하면은 대지권이 없는 거로 파악이 된다. 그래서 소유자는 이렇게 서울특별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는 도로입니다. 도로. 실제로는 도로가 그게 2차선 2차선이 있고 위에 이렇게 옛날에는 2차선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시에서 그 길을 내다 보니까 1층 상가를 전부 다 야 너 그거 다 올라가 이라고 계단 만들어주고 하고 그거 다 길을 내갖고 지금 이렇게 막 이런 것 같아요. 자,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23-10-1265 자, 봅니다. 자, 뭐 판대 지금? 자, 화면 보세요, 하면. 뭐 판대? 아파트인데. 이 말이죠. 낙원 아파트, 낙원 상가, 낙원동. 여러분, 인사동 아시죠? 인사동. 그게 있습니다. 인사동에.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대지권은 없습니다. 전용 20평. 그죠? 20평. 건만 팔겠습니다. 64%. 그래서 2월 6일인데, 변경이 된 거는, 이게
문건 송달역을 항시 보세요. 입찰하기 전에는 최근에 2월 6일 직전에 뭐가 들어왔는가? 자, 건재단가 주식회사에서 이거 보면은 뭐가 들어왔다고요? 매각길 변경 신청서가 제출됐다 그러면은 2월 6일에 경매를 하겠느냐고. 응?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변경이 된 겁니다. 알겠죠? 그럼 왜 변경했느냐? 왜 길 연기 신청했느냐? 여기 소유자는요, 전입이 안 된 전세자, 이게 이제 전세자가 지금 1,000만 원짜리가 은행보다 넣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경매를 넣었는데, 이게 넣었죠. 여기서 넣었는데, 이 전세자는 1,000만 원 전세권하고 건저당은 지가 2억 7천을 주고 일했는데, 뭐 후순위니까 이거 다 말소되겠죠.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신경 쓸 거 없고, 빼빼저축은행에서 3억 7백이 대출이 3억이 대출이 나갔는데 떨어지니까 이 고민되는 거예요. 요번 또 안 팔리면 짜지. 이런 일단 변경 시켜놨고 다음 달에 진행할지 또 변경을 한 번 더 할지 홍보를 많이 해서 그래 할지 안 그러면 아까처럼 유입치도 배웠죠. 새마을 유입치도 했죠. 저거 낙찰받아갖고 소유자 만들어가지고 대판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이제 부실이 생기라 하니까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 봅니다. 요 보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나하고는 뭐라고요? 악기상가. 나하고는 악기상가. 이래가지고 요 보면은 이제 신한은행 밑에 지점도 있고 막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아파트가 올라가는 5층부터는 아파트입니다. 자, 아까 이게 뭐라고? 북향이라고? 어? 북향이라고? 맨날 그냥 막 그래만 델랑 보고 아이고 니 잘생겼네 이럽니다. 잘 보면 못생겼는데 그냥 델랑 보고 밖에서 벗어보게 예쁘게 아유 니 예쁘네 이러면 안 됩니다. 잘 쳐다봐야 돼. 재수해야지. 이거를 북향인 사람은 재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목이 높아져. 자, 이거 어딨나 그러면 이깁니다. 여러분 저에게 탁골원 압니까? 탁골원. 요가 뭐 어르신들이 많죠. 밥 얻어먹고 그죠? 줄 서는 어르신들이 많고 그 다음에 저기 바카스 할머니 다니고 있고 바카스 할머니 뭔가 알아요? 잘 모르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딨나 그러면은 지금 아마 요리 좀 돼서 요 정도 이 기루에서 기루야. 알죠? 이게 길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이게 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기루에 지금 아파트가 이제 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4차선의 길이 있습니다. 길 위에 이게 다 이게 중심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낙원 아파트. 알겠죠? 이게 이제 서울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고급스럽게 해서 그만 분양을 시켜줄지, 그죠? 대지권을 사락하고, 감정대로 사락하고 할지, 안 그러면 전부 다 철거해서 공원화 할지, 로타리를 만들지, 그거는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예, 아주. 그리고 입주민도 또 뭐 한 160세대가 아파트 입주민이 있고 남은 상가는 뭐 엄청 많거든요. 밑에 가보면 한두 평짜리 이 상가 주인들이 뭐 수백 개 있을 거라고. 지하부터 해서 많을 거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자, 하여튼 저게 대지권이 없다. 건물만 팔게 되면. 그죠? 자, 이럴 때 이제 실제 땅이 있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거고. 하여튼 명도는 별 문제 없고 그냥 수리해서 내가 뭐 한 3, 4천, 2, 3천 수리해서 그냥 살다가 구름 흐른 대로 한 3억 주고 낙찰 받아서 수리비 한 3, 4천 들어가지고 막 살다가 앞으로 5년, 10년 살다가 막 서울시에서 아파트 지주 뭐 들어가 입주하는데 안 그러면 뭐 돈 좀 받고 놓으든지 그죠? 놓든지 보상금 좀 해주면 놓든지 들어 살든지 철거가 될지 새로 또 멋있게 낙원 상가의 그 종로에 살 수 있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중개업소도 물어보고 주민들도 들어보고 이런 거는 항상 종로구청에 물어봐야 돼. 서울시 물어보면 안 되고 종로구청의 재개발 재건축 담당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물어보면 대부분 다 합니다. 구청회가 아마 잘 알 거고 구청하고 시청도 뭐 같은 뭐 안에 새끼니까 종로구청에 이런 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담당자들은 이제 좀 연구가 조금 잡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물어보고
도전하면 되겠나 싶다. 자, 그 다음에는 서초구인데, 서초구는 대지권이 없고 건물만 판다. 11원. 자, 이거는 10번인데, 현재 시간 11시 5분. 자, 15분에 만나겠습니다. 15분에. 10번. 자, 7페이지 10번입니다. 7페이지 10번. 여러분이 좋아하는 서초구 아파트가 나왔는데, 특이하게 대지권이 없음 건물만 매각합니다. 전용 84니까 국민주택 규모고 분양은 34평형 그런 아파트입니다. 제일 적당한 아파트죠. 11억 3천입니다. 11억 3천인데 자 그러면은 뒤에 거 보니까 소유권 대지권 없음에서 우면동에 뭐 5단지다 그죠? LH 서초 5단지 LH 서초 5단지 없다. 요 정도까지가 나와 있네요. 자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23에 3958 자, 서초에 자, 화면 봅니다. 화면 보세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자,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대지권이 없음 건물만 팔겠습니다. 11억 3천 신거이다 그죠? 2월 20일에 자, 신거이 나왔는데 대지권이 없고 25.7평이고 건물만 매각이고 지금 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림만 보세요. 그림 보면 뭐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잘생겼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천이요. 청소 좋네. 천이요. 자, 방향은 무슨 방향인가 이게? 동남향.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발코니가 있으니까 좋죠. 확장을 3개 했고 이거는 그대로 쓰고 있고 뒤에 발코니가 이것도 확장을 했네 그죠? 발코니 확장을 이제 많이 했네.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뭐 괜찮죠? 자, 괜찮은데 이게 위치는 전자지도를 보니까 위치가 자, 우리 위치가 양재 IC 아시죠? 서울서 우리 창원서 쭉 보다 보면 양재 IC 나오죠? 그래서 좌회전 해가지고 지금 어디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뭐 잘 알겠어요? 어딘고? 뭐 안다고 보고 자 일단은 서초에 이게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죠? 서초에 양재 IC 경부고속도로 양재 IC 쪽 좌측에 이게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가 서초 LH 서초 5단지 358세대 502동에 502동 어디고 여기 있네. 여기에 지금 이긴가? 이건가? 맞죠? 세 개 중에 여기서 절반이네 그죠? 이게 이제 한 세대, 요리 한 세대 그죠? 지금 요거 뭐 괜찮죠 그죠? 뭐 날마이 뭐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 안양저축은행에서 소유자가 우리 종씨가 샀어요. 10년 전에 그죠? 종씨가 샀는데 이 안양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았어요. 돈이 좀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동일 새마을 금고 샀습니다. 대출 받았어요. 받아갖고 여기 이제 채권이 넘어간 거죠. 건자가 이게 이제 유동화에 의해서 건당 채권이 이제 이리 넘어간 거예요. MPL로 넘어갔고 여기에서 이제 또 경매도 넣어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요것뿐 말고 소유자 황 씨는 건저당을 또 빌렸다 그죠? 객비다가 빌리고 그 다음에 또 좀 빌리고 이랬습니다. 빌려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경매 넘어갔는데 자 등기부 봅니다. 등기부는 잘 나와 있어요. 등기부를 보니까 집합 건물이다, 표제부다, 그죠? 표제부. 자 표제부가 몇 개 나와야 됩니까? 원래는 자 집합 건물은요 외우세요. 집합 건물은 이 표제부에 이 갈로가 몇 개나요? 양갈로가 4개 나와야 돼. 양갈로 표제부는 한 동의 건물의 표시이라고 이제 몇 층입니까? 요거 25층짜리입니다. 한 동의 건물의 표시 했죠. 표제부에. 자, 두 번째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이게 있습니다. 1002호입니다. 85제곱미터. 세 번째가 없어. 세 번째 네 번째는
대지권. 그러면 대지권에 그게 없습니다. 대지권이 지금 빠졌어요. 자, 무슨 이야기 보면은, 다른 아파트를 보면은, 예로 다른 아파트 최근 연령을 보면은, 여기 진주 볼까, 진주. 자, 진주 봅시다. 진주 아파트를 보면은, 이 집합 건물이니까, 자, 잘 보세요. 한 동의 건물의 표시.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제 엄마 토지 열었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 5층짜리인데, 전유 부분은 202호입니다. 60제곱미터 18평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갈로 열고. 대지권의 표시. 자, 다시. 표제부에는 양갈로가 몇 개 있다고요? 4개. 한 동의 건물의 표시 5층짜리입니다. 아시겠죠? 5층짜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권의 표시 목적인 토지. 요거는 일반 성명 계암리에 있는 땅 450평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말이다. 그죠? 대지권 토지의 표시. 자, 그 다음에 전유분. 이게 이제 2층에 여기입니다. 그 다음 대지권의. 지금 위에 아까 그 서초권은 이게 없어. 대지권의 표시하고 또 뭐가 없습니까? 대지권의 목적 또 이게 없죠, 지금. 없다니까. 서초는, 여기 보면은, 서초는 아까 보니까, 건물 등기부를 보니까 뭐가 빠졌어. 뭐가 빠졌다고요? 자, 잘 보세요. 표제부, 한 동의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전유 부분 2개밖에 없어. 뭐 빠지죠? 아까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 목적이 대지권의 토지에 대지권은 그게 없어요. 이거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그럼, 이게, 그냥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만 들렁보고, 그냥 아파트, 등기부, 요 본께네, 뒤에 요거만 나눠보죠. 봐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살아있는 거 보면요. 등기부에 보니까, 이게 문제라, 이거. 자, 이제 갖고 보니까, 소유권 보존. 자, 처음에 누가 있습니까? LH공사. 자, LH공사에서 우리 요새 있죠? 결혼하면은 집 준다, 그거 그런 거 있죠? 소년 가장이고, 결혼하면 집 준다, 신혼부부들, 그 다음에 무슨 주택 있는 겁니다. 자, 봅니다. 금기상, LH가 이전을 하면서 금지상 등기를 합니다.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 등기가 된 후에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토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이 주택은 보금자리 주택 건설에 대한 특별법 입주 예정자가 최초 가능일인 이날부터 입주를 해야 되고, 여기네 옛날에 보금자리 주택 그런 게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분양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자,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이 이제 당첨된 사람이 입주를 해야 되고, 입주한 날로부터 의무 기간 동안 8년, 10년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되고, 이를 위한 경우에는 시행자가 주택 공급을 해제하거나 소유권을 재취득한다. 그러면은 이제 예로 정확히 봐야 되겠는데 8년, 10년 모르겠는데 8년이나 10년 지나면은 이제 너가 거주를 잘했으니까 땅은 사가라 하든지 그냥 그런 조치를 하든지 이제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건물은 자꾸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매매가 되고 있어요. LH에서 지금 보기에는 매매가 황씨가 이제 매매를 받았고 이제 경매를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건 이제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토지에서. 요거는 국가 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없고, 적장에 팔립니다. 문제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네이버 부동산의 시세 정보를 보니까 지금 얼마의 매물이 나와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자, 매물은 84제곱미터가 13억, 또 11억 5천. 이 왜 이렇게 틀리나? 또 59는 9억 5천, 13억 이런다. 13억 하는 것은 아마 리모델링이 좀 잘 됐을 것 같고, 한 5천만 원, 7천만 원 들은 리모델링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떨어진 거는 방이 나쁘다든지 청이 낮다든지 여러 가지 햇빛 잘 안 들어온다든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금액이 떨어질 겁니다. 자, 집이 아파트가 잘 생겼습니까? 못 생겼습니까? 그죠? 적당합니다. 그죠? 적당한데,
자,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돈을 20억을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10억만 주고도 당장 들어가니까 또 국가 사니까 또 싸죠. 그죠? 싸고, 그래서 이제 전세 같은 것도 전세값도 안 되는 돈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런 거는. 이거는 국가이기 때문에 뭐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거는. 뒤에 이제, 아마 이게 뒤에 사라든지 보금자리 주택 옛날에 분양받아가지고, 그죠? 뭐 100대 1, 500대 1 해갖고 이제 분양받아가지고 당첨됐는데 거기서 사는 겁니다. 살다가 이제 뭐 의무 거주 한 8년, 10년 하고 나면은 LH에서 적당하게 땅을 매수한다든지 이제 뭐 그런 아마 조치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찾아보면 됩니다. 자, 이런 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면 11번. 11번에 보면은, 자, 우리가 낙찰을 받을 때는, 이런 걸 항시 낙찰 받을 때는, 제가 항시 얘기하는데, 우리,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보면은, 이제 일반 매매된 거, 중개업소에서 매매된 거, 직거래된 거는 다 나옵니다. 얼마에 팔린다 나오는데, 경공면은 안 나오죠? 경공면 어디가 뭐 나옵니까? 경공면은. 제가 뭐 못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최근 연락행기에 서초구 우면동인데, 자, 이게 그러면 이것만 경매 놓느냐? 과거도 놓을 거고, 앞으로 놓을 거고. 자, 그럼 과거 놓은 건 어디 있죠? 과거 놓은 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저기야. 동일 번지 매각. 자, 누렸습니다. 동일 번지 매각을 누르니까 이게 나오네. 나오죠? 똑같이 우면동 맞잖아요. 이게 5단지고. 그죠? 5단지에 14억인데 9억이 됐다. 지금은 또 많이 떨어졌죠. 그죠? 이게 몇 년도? 작년에 12월 달에 14억인데 9억에 이거는 횡수 똑같는데 근데 와 그때는 14억이고 이게 이제 고점에 올랐을 때 그죠? 2000년도 2001년도 막 올라왔죠. 그거를 이제 주로 감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올라왔을 거예요.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죠. 지금은 20% 40%막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금액이 떨어질 거고 그때에 9억 1900에 작년 12월 달에 9억 1900에 한 명 샀네. 그게 이거는 허수죠, 허수. 허수고, 여기 이제 맞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여기에, 잘 샀죠, 그죠? 자기도 뭐 적당히 산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샀는데, 만약 이 사람이 10억 조 샀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죠? 혼자 들어왔는데. 돈도 낸, 1월달에, 1월달, 지난달에 1월달 냈습니다. 냈어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냈습니다. 뭐 비슷한 동이다 그죠? 자, 요거는 이쪽이네. 아까는 여기고 그죠? 동호수 좀 다르고. 자, 그래서 다시 동일번지 매각물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옛날에는 얼마냐? 옛날에는 2018년도는 이게 8억 1,500에서 요렇게 5년 만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죠? 지금은 꺾어졌다. 이건 언제고? 18년 가격이 내려왔어요. 2015년도에는 좀 작은 기네. 이 사람은 잘 샀네. 그때 건물만 낙찰받아가지고 살면은 괜찮은 거죠? 네. 그죠? 뭐 2억 4,700에 2015년 사갖고 지금 소유자가 되었으니까 귀한 땅이에요. 이 사람은 잘 되고. 이 사람은 5년 만에 올라가서 14억이 된 거고, 지금은 얼마냐? 지금은 1차가 11억이고. 그죠? 그럼 아까 그하고 비슷하게 뭐 9억 정도 이런 판리가 됐거든. 요건 유찰되고, 그죠? 한 8, 9억에 한 판리겠느냐 보시면 되지건 없고. 그럼 요거는 LH에 물어보고 언제 대지권을 주는가, 그죠? 입주해가지고 몇 년 내가 살면은 입주를 주는지 그런 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보고 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래 봅니다. 이거를 살락하면은 원래 대지권이 있으면은 20억을 넘게 줘야 돼요. 내가 볼 때. 아시겠죠? 그럼 지금 자 대지권 없이 경매가 이렇게 나와버렸으니까 요거는 지금 사면은 지료를 좀 줘야 되는지 그걸 알아보세요. 땅 공짜를 좀 쓰고 있으니까 지료를 좀 줘야 될지 요것만 내면 되는 건지 관리사무소 물어보면 다 알 거라고. 앞에 중개업소 물어보면 다 알 거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일단 건물만 선점하면은 국가 땅은 별 문제가 없어요. 국가 땅은 국가에서 나가라 철가라 이 소리 못합니다. 대한민국 땅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야 너가 철거해 국가 사람 있겠다 이런 소리 못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 있죠? 그러니까
우리 땅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크게 문제는 없고 이제 사는 절차만 어떻게 사면 되고 아무래도 시세에 좀 덜하겠죠. 땅값은 덜하겠고 그동안에는 요것만 낙찰 받아가 그 살모되는 건지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걸 알아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돈 없는 사람은 이게 낫잖아요. 그죠? 예로 25억이다 그러면 20억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런 거는 한 9억에 낙찰 받아가지고 아까처럼 9억에 낙찰 받아가지고 자기가 살면은 뭐 사는데 전혀 지장 없잖아. 그죠? 전세값밖에 안 되는데 죽으면 좀 부유층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자 11번 과거 낙찰 사례도 꼼꼼하게 살피자. 그래서 이런 거를 꼭 동일 아까 동일 번지 뭐라고요? 매각 그게 중요합니다. 동일 번지 그러다 보면 뭐가 자꾸 나와. 이 유래가 나오고 요 아파트의 히스토리 낙찰된 거 그다음에 여기서 동일 번지 안 노는 거는 어디 가야 된다고요? 국토 어디 간다고? 국토교통부. 자 가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어디 가면 됩니까? 뭐 그가 되고 뭐 대부분 나오죠. 국토 하면은 뭐 아파트 시리 그래가 저에 나오죠. 그럼 요 가서 뭐야? 여기 있네.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자 여기 가면요. 아파트 연립 단독 옵스텔 분양권. 요거는 분양권. 상업 업무용 그런 거는 옵스텔. 옵스텔 있네. 그다음에 공장 토지까지 전부 다 넣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 눌려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찾으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아까 그게 주소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경공매 빼고 다 나오는 거고, 경공매는 아까 이제 동일번지 명함과 그거를 참고로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야 두 개를 합쳐서 보면 딱 맞습니다. 8인가. 자. 이 사람은 잘 산 것 같다. 전용 12평인데 2억 4,700에. 그죠? 조금 작지만은 그래도 뭐 노부부 살기는 뭐 적당하다. 그죠? 2억 4,700에 서초에 우면동 살면 좋습니다. 자, 근기상 쭉 해놔놨고 여기 보면은 이제 보금자리 주택 이깁니다. 보금자리 주택. 옛날에 우리 많이 들어봤죠? 보금자리 주택 뭐 분양한다 뭐 짜고 뭐 서울에 젊은 사람들이 뭐 대거 참여하고 대부분 다 드리고 진짜 대박같이 하나 낙찰받는 이런 사람. 그때 경쟁이 아마 쭉 찾아보세요. 뭐 보면 경쟁이 심하고. 근데 경매에서 놓으니까 이제 뭐 낙찰받으면 지키니까 그죠? 또 조건이 좋습니다. 자 12번. 여기 이제 글이 나오네. 우리 여기 보면은 구 토지 임대부 분양 촉진자 특별상 보금자리 주택, 그죠? 보금자리 주택으로 분양 당시 LH공사가 대지 지분을 포함하지 않고 분양했고 LH공사 서울지역본부에 장기간 토지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단문되었다. 본건은 대지금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감면 3조. 자 여기 이제 매화무 매수에 있는 사항입니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인천봅니다. 인천의 계양구 아파트의 미등기 감정가격. 이게 또 뭔 소리고? 아니 대지권이 없다거든지 미등기 감정가격파. 자 그래가지고 매수인의 임차권 등기가 있다. 그 다음에 대지권 미등기나 매각 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이 됐다. 미등기지만은 감정가격에는 포함됐다. 대지권 취득 여부와 대지권 등기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2022년 5월달에 인천 계양구청 사실조회 항의서에 하면은 대지 부분에 취득세는 냈다더라.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 분양받고 취득세까지 다 낸 물건이에요. 냈는데 그 지적 정리가 안 됐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지식이. 그럼 이런 거는 주변 중개사나 구청이나 이제 알아보면은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알아보면은 주민들 물어보면은 다 압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 아까 했죠. 성원이차, 남양 성원이차도 20년 만에 지적 정리가 된다. 20년 만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뭐
분양 현재는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는 그래서 이래 보면 되겠어요. 미등기 감정 가격 포함 이래 된 거는 그동안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왜냐 그러면은 감정 평가사도 고민 많이 하거든요. 야, 이거는 넣어야 이제 빼야 될지 이게 고민 많습니다. 자, 법원에서도 계장도 이게 괜히 넣었다가 나중에 대지권도 없는 것이 넣었다가 나중에 뭐 가격이 적당히 받았는데 나중에 보기에는 아이고 대지권 없습니다. 원래가 잘못돼가지고 정리가 안 된 게 아니고 이러면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보통은 대지 미등기 감정 가격 포함한 거는 대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 제가 100% 문제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부분은 문제가 없었고 은행에서도 대출한 데는 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날라오면 이렇게 이제 경매를 받아가면은 대출 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게 은행에서 대지권 감정에 포함된 거 보기에는 대지권 있어서 포함했구나. 대출도 적당히 해줬구만 해준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20일에 5.169658. 자, 봅니다. 자, 화면 보세요. 미등기 감정 가격 포함, 그죠? 25.7평 해서, 여기 보니까 누가 미납했네. 아이고, 양반은 얼마 띄습니까? 양반. 응? 3,120만 띄죠? 자, 집에 갔더니 뭐랍니까? 사모님이. 여보야, 1등 했어요. 1등 했다. 몇 명이요? 6명. 아이고, 순신, 잘했네. 2등 얼마인데? 3억 8,100. 얼마 더 썼노? 2등보다? 1억 5천. 1억 5천이가? 8천. 야, 1,000만 원만 더 쓰지. 뭐하다고 8천 더 썼노? 8천이거든. 이름이가?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미납이. 자, 이때 또 미납자가 나면 3억 8,500에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자, 주택도시보전공사가 여기 나왔고요. 자, 6억 3,700이 3억에 반타락했습니다. 반타락했고, 본께네 주택도시보전공사 뭐 관련이다, 그죠? 우리가 많이 보던 거. 주택도시보전공사 관련이고, 임차권 등기를 했고, 이 사람은 퇴거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경매를 넣어주고, 막,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게 금액이 3억 따위가 되다 보니까 전세를 오버했어요. 오버했고, 그러면 세입자가 제일 먼저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봅니다. 자, 화면 보세요. 배당표를 보면은, 팔린 금액, 아까 플러스 몰수된 금액, 경매비용 빼고 3억 3,700까지고, 자, 여기 제일 겁나죠, 요거. 그죠? 겁나고, 나머지는, 뭐, 별 문제고, 요것도 조금 겁납니다. 저는 겁냅니다. 두 개, 세무서 두 개. 자, 알아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부 다 받아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임차인하고 싸움할 일은 없다. 여러분은 임차인하고 싸움할 일 있냐? 그거 못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없는데, 아까 이거 두 개가 조금 변수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있는데, 근데 세입자의 전입일자가 언제죠? 전입일자가 2017년도다. 오래됐다, 이죠. 그러면 법정기일이 2017년도까지는 뭐, 제가 이렇게 2021년도 압류 사고 이런 거 보니까 여기서 1년을 빼도 2020년이고, 요는 2017년도에 전입 확정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추측건데 별 문제 없지 않느냐 봅니다. 자, 그러면 낙찰을 예로 받으면은, 예로 3억 5천에 받으면은, 이 6명도 막 문제 없다 보고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예로 3억 1이 3억 8,100에 낙찰을 받았는데, 나중에 5억에 팔렸다 하면은 뭐 괜찮은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요겁니다. 미등기 감정가액. 이게 감정평가서가 어떻게 표시하는가 보세요. 감정평가서도 이제 쭉 가서 조사하죠. 저끼리 조사가 다 있으니까 그걸 보고 옛날에 다른 사람들 옆호수 감정이라는 거 다 뺏기고 하는 거죠. 같이 참고를 해서. 이래 보면은 뭐 짜고 있네.
토지 지적 공부 미정리 상태로 대지권이 누락된 상태나 집합 건물 소유가 이 집합 건물법 20조에 하면은 집합 건물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 부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있어 향후 대지 소유 대지권이 귀속 정리 등재될 것을 전제로 평가했다. 자, 이거를 많이 써요. 집합 건물법 몇 조요? 이 조에 많이 쓰입니다. 20조. 20조에 하면은 대지 사용권하고 건물하고는 따로 법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시 한 그릇에 같이 묶어서 팔리고 해야 이게 맞는 거지. 건물은 건물대로, 대지권은 따로 다니고 이거는 안 맞다. 법에. 이게 언제 생겼느냐? 이게 84년도인가? 뭐 막 그럴 겁니다. 생기니까. 그때부터 이런 조항을 계속 이야기돼요. 따로 국법은 안 된다. 대지 사용권하고 같이 붙다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막 보셨다. 자, 이래가지고 쭉 하면서요. 이래가지고 자기는 결론적으로 여기 보면은 6억 3,700에는 대지권을 포함해서 6억 3,700이다. 자, 이렇게 이제 계산했대. 700. 자, 뭐 그게 뭐 적당 같아. 내가 볼 때도 정갖고 그 다음에 명함권 명의서 에도 보면은 사법보장이 뭐라 써놨냐면은 요건 아까 세무서 변수만 없으면은 2억 9천 반대는 내가 볼 때는 별 문제 없다 봅니다. 근데 경매에서 너무 따지도 무식한 게 돈벌입니다. 경매에서는 원장처럼 봐야 하면은 못 들어 겁이 났어. 세무서 두 군데 아이고 머리 아파. 저게 물론 압류는 한 4년 뒤에 했지만은 또 계속 100개 중 하나가 또 5년 전에 막 법정기를 땡겨가지고 나를 애미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니까 이제 무시한 사람이 있는 거지. 뭐 시간 쓰는 거죠. 4년 전에 막 2017년도 전입 확정했으니까 얼마나 빠른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기에는 요번에 20% 이건 알겠고 대지권 미등기나 평가에 포함했다. 아파트 가격에 대지권 지도 유부와 대지권 등기는 매수인의 책임과 부담을 한다. 이거는 등기하고 요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법무사한테 잘 하면은 돈 많이 주면은 등기 안 되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옛날에 시공사 그 분양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류를 넘겨와야 되니까 그거는 그 최근에 막 옆동이나 띄보세요. 옆동에 띄가지고 저가 옛날에 옆 호수나 윗집에 호수나 등기부를 띄보면은 그거는 대지값이 되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 선생님은 어디 가서 했습니까? 그게는 나는 저 법무사는 그게는 지금 알아서 잘 보죠. 그럼 그 법무사도 잘 알아요. 루트를 잘 알아요. 그거 가서 하면 되는데. 근데 대지 부분에 또 취득세도 납부를 했다더라. 알아보는 게 구청에 알아보니까 그죠? 그게 이제 옛날에 그 대지는 누가 소유권이 있었다 그런 건 좋은 거죠. 계속 넘어오는 거니까 A에서 Z까지 이전되면서 넘어오는 거니까 좋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대지권 감정가격 포함은 그동안에 막 별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저도 막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뒷페이지 14번을 보면요. 이게 우면동부터 건물을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대지권 미등기는 없음이고 미등기 건물만 매각 대지권 미등기 건물만 매각 대지권 없음부터 이게 보면은 문구가 다 좀 틀립니다. 어떤 건 건물만 매각 뭐 조용해요. 뭔지 뭐 이래가지고 자 그러면은 예로 이건 아까 그거네요. 아까 나온 상가 아까 한 거 설명한 거 그 전에 낙찰받은 거 그 전에 2019년도 한 4년 전에 2억 8,500에 낙찰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그거 이야기고 여기 보면은 이제 5단지에 이건 아까 그거네 그죠? LH고 그리고 보면은 자 이런 게 있어요. 용산구 이촌도 이촌 10원 이런 데는 금액이 엄청 세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아. 이촌동에 서부 이촌동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제일 높거든. 그래갖고 아파트 가격이 높아요. 자 그런데 그것만 잡았고 나는 그걸 받았는데 땅값은 막 신경 나서 막 다음에 막 사지 그거 받았는데 아유 나중에 보기에는 대지권이 실제 있는 거라.
이게 뭐 감정 평가 써서 어떻게 뭐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자 이게 뭐 넘어오다 자꾸자 나는 졸제 5억 4,300 주고 20억짜리를 산 이런 결과가 돼버렸어요. 잘하면 땡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만병하는 거는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서울에 여러분들이 20억짜리 아파트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전세매도 한 3, 4억 돌아가기고. 근데 건물만 해갖고 5억이나 없으면은 뭐 사가지고 사는 거지 뭐. 그죠? 살다가 되지 거는 나중에 뭐 적절할 때 뭐 대사든지 안 그러면 중개소 해갖고 또 팔고 뭐 빠집히든지 뭐 사는 겁니다. 싸게. 건물값만 조금 주고. 알겠죠? 근데 판례 입장은요, 자꾸 왔다 움직이는데 이게 대지권을 주라 하는 건지 말할 건지, 자, 분양할 때 너가, 원래 예로 100평에 100세대를 분양하면, 아니다, 100평은 너무 가구나. 1000평에 100세대를 분양하면은 1인당 한 세당 10평가 있잖아요, 10평. 그래, 분양을 했어요. 옛날에 대지권하고 해놨는데, 분양 계약서도 만들고, 막, 이래갖고, 이제 거의 한, 100명이 전부 다 이제 분양 계약서 다 올라가면 되는데, 계약 해놔놓고 중간에 또 안 내는 데도 있을 끼고,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그럼 땅값을 준 사람도 있을 거고, 안 준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근데 이제 판례 입장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야, 너가 분양했으면은, 아까 우리 집합 건물이 20조 원 깨는 게 있죠. 분리 처분해서 안 된다. 한 그릇에 담아서 같이 팔아야 되지. 이게 자꾸 뭐 건물은 따로, 대지권은 따로, 이렇게 자꾸 떨어지면은 안 돼.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지가. 84년도부터 법이 만들어져갖고 움직였으니까 그 뒤에 움직이는 거는 대지권을 서로 없다 해도 줘야 되지 않느냐. 너가 등기해주라 하면 해줘야 되냐, 맞느냐. 이렇게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흐름은. 그래서 낙찰자한테 오히려 유리한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히 시범단지, 이런 데 낙찰받은 사람들이 이촌도, 이런 사람들이 혹시 등기물 안 띄봐서 모르겠는데, 띄보니까 대지권 확보해서, 알아보니까 공짜로 확보했대요. 그럼 뭐, 끝나는 거지. 뭐. 지 평생에 이제 경매가 자기 인생을 바꿔준 거죠. 완전히 인생을 바꿔준 거죠. 쉽게 말하면 뭐 10억, 20억을 버려준 거죠. 자, 넘이 와서 10억, 20억 돈 들고 올 사람 누가 있겠냐, 여러분 옆에 와갖고. 야, 니 10억 뭐라 하고 올 사람 누가 있냐고. 자, 10억 뿌리면 또 뭐 본다고? 8원 가져가고 2억은 짠다고요? 원장님. 아니, 원장님 와야 돼. 알았습니다. 그럼 8억 뿌리면 지 다 못 비고. 아, 이것도 문제네. 앞으로 이제 10억까지 벌 때까지는 비율로 20%씩. 1억 뿌리면 20%. 5억 뿌리면 얼마고? 1억. 미리 내놔야겠다. 안 되겠다. 10억 다 버려 고라니까 아무도 안 오네. 자, 그 다음 봅니다. 서교동. 서교동도 건물 판다. 참, 이런 게 많아요. 그죠? 이게 참, 대지권이 없음. 자, 봅니다. 서교동은, 이게 이제 막 써놨네. 그죠? 이게 밑에 보니까 대지권 미등기 건물이다. 자, 봅시다. 2017년도인데 마포구 서교동의 서교 카라 아파트 건물만 내가 대지권 없애는데 17에 5332. 그래서 명함보고 명세를 보고 아, 이게 안 나오겠네. 명함 명세가 이 끝난 기라서 이게 안 나오죠. 이게 안 나오네. 자, 그러면은 일단 봅니다. 서교동에 아파트 대지권 없어 24평짜리 뭐 좋죠? 건물만 팔겠다. 이래서 지금 쭉 떨어지다가 누가 1억 300에 샀어요. 잔금 넣었어요. 내가 살고 있어 이 집에. 그럼 살면 사는 거죠. 뭐 대지권 있으면 어떨까 없으면 어때요? 일단 급한 대로 뭐 사는 거죠. 삽니다. 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자, 요거는 이 내용은요. 옥션원에서 요 내용은 참고상이 어디서 갖다 놨을 거고 저 어디 있는 거를 복사하고 붙여놨을 거고 요거는 대부분은 매각구매에서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대지권 미등기 대지권이 없어.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 교재에 제가 이어놨어요. 한번 봅니다. 자, 여기 있네. 자, 잘 보세요. 교재 자, 책 갑니다.
줄칩니다. 대지권 미등기, 대지 사용권이 없음, 건물 철거 소송 확정 판결되었다. 본 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는 건물이로서 가처분 등기로 해서 2008년도 소유권 대의 등기된 건물이며 평가 대상의 호별 위치하기는 현관문에 이용했다. 본건은 토지의 대지권이 없는 공동주택으로서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이 대지 사용권의 지로 납부 및 구분 소유권 매도청 행사되는 바 조심해라. 본건 건물은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이 없다. 본건 건물은 마포구청에 물어본 게네 2002년도에 건축허가 설계 변경 착공이 2004년도 해가지고 사용승인 미필인과 참고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고 아마 요거는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 여기에 특히 글로벌 여기서 철거를 하락하고 아마 가처분 떼난 것 같아요. 땅 낙찰장에. 그래서 요거 분양하기 전에 1순위 토지의 1순위 한 건저당 건자가 경매를 넣었을 겁니다. 넣어가지고 낙찰되다 보니까 대지권이 전부 다 뺏겼어요. 낙찰자한테 뺏긴 회사가 여기 뺏어가는 회사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지권을 다 뺏어왔으니까 호수 애들 보고 소송해서 전부 다 이제 이기다. 이겼으니 땅 낙찰자 틀림없이 그 얘기 같아요. 485에 17 485에 서교동 485에 17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서울 마포구죠. 마포구 서교동 지번에 485 486 전체 보기. 그럼 땅 낙찰자가 뭐 티 오겠지. 땅 낙찰자 토지만 자 인가요? 자 요거를 낙찰 받아 가지고 아마 일이 지은 것 같아요. 느낌에. 예. 번지가 같죠 지금. 옛날 땅 낙찰 받았죠. 이 친구가 아까 뭐 H인가 아마 그거 같아요. 예. 원래는 요런 건데 이제 터물고 새로 지은 것 같아요. 지은 것 같고 우리 기본 땅이 소유자가 있습니다. 485에 17. 자 우리 경매도 지금 485에 17이죠. 번지 같잖아요. 그 땅 옛날에 받았는데 이제 땅 낙찰 받아가지고 땅에 설정을 했어요. 여러 뭐 100억 설정했겠죠. 했는데 건물 지었어요. 분양 받아 돈 내주구만 이랬는데 갚아주구만 했는데 건물 지났고 대출 안 갚았어. 그러면 이제 100억 설정한 은행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을 넣어요. 넣으면 너 낙찰받자. 그 친구 20억을 그 친구들이 낙찰받음으로 해서 이 대지권이 전부 다 그걸로 흡수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대지권 사야 돼. 지로도 줘야 되고 건물 소유권 상실할 때까지 지로도 줘야 되고 궁극적으로 사가는 게 맞아요. 일부 포기, 지분 포기를 땅 주인은 지분 포기하고 건물주는 이게 대지권을 10평 이렇게 사가야 됩니다. 네, 그게 맞다. 네, 그렇게 해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6번. 서초구 반포동에 64% 상가가 움직입니다. 상가가 움직이는데 이거는 지하층의 절반입니다. 지하층에 한 240평. 대지권이 없어. 그것만 판단해. 그죠? 자, 서초구 반포동은 22에 1085 사이에는 공유물권을 소송해서 뭐 이런 건데 81년 사업 승인된 건물로서 자,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2에 1085 사이. 자, 한번 보세요. 서초구 반포동에 지하층에 있습니다. 지하층. 대지권은 없고, 여기, 건물만 없고. 자, 공유물 소송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절반을 경매를 넣습니다. 넣어갖고 지금 반떨었어요. 그래, 다행히 상가가 층수가 높아요. 3개층이 있고, 지하층이 1이 있는데, 지하층의 한 절반 정도가 이번에 경매 놓은 겁니다. 이게 나온 거고. 그리 된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촉단에서 351 가든 1, 2차 재건축 조합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단합해서 소송을 해서 자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서 저거 우리 절반을 경매 넣어갖고 N분을 가져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매 넣어요. 경매를 넣고 있는데 그럼 낙찰 받으면은 이제 여기에 절반을 사는 겁니다. 이게 절반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지하실에 절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적당할 때 지금 공단에 비가 있는 것 같아요. 나 주민센터로 썼는지 뭐 주민 뭐 활용 뭐 그걸 썼는지 자 요 부분 절반 정도 지하에 절반 정도가 지금 경매에 넣었습니다. 자 그럼 요거도 채권자가 351가든 공유물 소송해서 전체가 이제 절반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는데 대지권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없는 것 같는데 그러면 재건축할 때는 어찌 되냐 입지가 최소는 여기고 요거 플러스 그럼 이게 3층이기 때문에 이게 상가이기 때문에 요거를 재건축할 때 주변하고 어울려 가지고 이 재건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예로 이 재건축할 때 우리 상가하지 말자고 막 우리 막 전부 다 아파트 만들자. 아파트 만들어 갖고 막 머리수대로 가져가자. 면적대로 가격대로 이래 갖고 또 아파트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재건축에서 뭐 조합이 생기겠죠. 생겨갖고 저거끼리 의논해가지고 자 우리가 뭐 재건축 상가를 하지 말고 뭐 아파트를 하자든지 그럼 상가를 해서 또 나누자 하든지 그럼 뭐 지하실하고 지하실다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럼 3층인데 6층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뭐 주상복합으로 한 3층까지는 상가를 하고 4층부터는 15층까지는 아파트를 분양해서 우리가 돈을 좀 버리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안이 놓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언제부터 이 됐나 하면요. 자 했어요. 81년도부터 이게 81년도부터 사업성이 된다.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아까 우리 집합건물 보면 84년도 생겼거든요. 이게 이거 보면 교재에 나왔죠. 이거 보면은 집합건물의 소유에 관한 법률 이래 가지고 대지 사용권 아까 했다죠. 20조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구분 소유자는 그게 이제 소유자는 여기 아파트의 건물하고 대지 사용권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다. 자 이게 아주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20조 이 조항이 좋은 거고 그럼 집합건물법 언제 생겼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85년 4월 1일부터 이게 생겼어요. 이때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럼 아까 그는 81년도에 사용성이 났거든요. 이 법 생기기 전에 요 뒤에 생겼으면은 대지 사용권도 있지 않느냐 옛날에 분양했을 때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81년도에 사용성이 났다 그런 공기에는 그 전에 지어가지고 다 끝나고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지어진 집입니다. 상가금은 지어져서 이 20조를 요거를 가지고 우기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법이 생기기 전에 지어지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자 법이 이제 늦게 생겼어요. 84년도 생기고 이 반포 아파트 상가는 81년도에 사용성이 났고 그 전에 했기 때문에 민법에 집합건물법에 20조를 주장해서 대지 사용권 내놔라 이래 하기는 조금 뭐시 안 맞다. 오히려 90년 짓다 이러면 좋은 거죠. 상가가 그러면 좋은데 그런 거 있는데 그래도 서초구 반포동 상가니까 좋지 않느냐. 자, 창원의 상가 상이 좋을까요? 서초구 반포동에 지하지만은 요 갖다 놔니까 똑같은 10억을 투자하는데 서초구 낫겠죠? 여러 10년, 20년 지났을 때를 뒤다 보면은 그죠? 여러 김해에다 상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옛날에 그죠? 30억 주는데 큰 사람들 지금은 들어보면은 반도 못 건인데 반에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대요. 쉽게 말하면 좀 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도시는 지가 살 때는 30억인데 15억에도 팔 수 있느냐 상가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 것도 모르거든요. 예외가 막 이게 뭐 아파트 아까 했잖아요. 3층까지 상가 그대로 가고 지하까지는 우리가 지상에는 20층짜리 아파트 만들자. 지금 오세훈 시장이 뭐 적극적으로 나서잖아요. 그죠? 재개발 재건축하면 나서니까 해가지고 우리가 20층 아파트 분양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한 100억씩 가져가자. 상인들 주인들 나눠가지고 그죠? 한 5천억 버는데 우리가 거기서 뭐 50명이 그냥 한 100억씩 그냥 막 나눠가자 하던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올 수 있다. 서로. 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이런 겁니다. 그죠? 관심 있게 보는 거.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도 이런 건데 이제 돈이 조금 있으면 관심 있게 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7번에 보면은 중구 신당동에 건물만 나왔다. 종로구 옥인동에 걸어놨다. 자, 이리 받았을 때 대지권이 없다. 하나는 대지권 미등기, 또 건물 매각. 뭐 그는 갔는데 하여튼 이 대지권이 없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죠? 상가인데 대지권이 없고 건물만 팔겠다. 자, 하여튼 여러분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 이렇습니다. 아파트 건물만 매각할 때 낙찰자한테 유리한 판결이 있어요. 자, 이런 거 받을 때 자, 2013년도에 판례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대지 소유권을 가진 집합 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 부분을 매수해서 그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전유 부분의 대지 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 공유 지분에 관한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토지 공유 지분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하느냐. 적극은 취득하는 이 말이거든. 적극 취득한다. 오케이 이 말이다. 오케이. 무슨 말입니까? 대지 소유권을 가진 집합 건물의 건조부터 전유분 건물을 사서 이전 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건물의 대지 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 공유 지분에 관한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토지 공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적극. 이 문구만 딱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거는 전부 다 낙찰자 거를 건물주한테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좋은 판결인데 과연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전문 변호사들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그죠? 거쳐가지고 상가를 샀을 때 아파트를 샀을 때 다세대 빌라 샀을 때 대지권이 미등기 없음 이게 진짜 없는 건지 이게 이런 거를 이제 좀 더 고급스럽게 이제 접근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판례가 좋은 판례들이 있더라. 2015년 판례. 요것도 이제 2016년 요 뒤에다 그죠. 뒤에 보면은 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 20조 아까 얘기했죠. 20조가 적용되기 전에 구분 소유자가 전유분을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취득한 후에 그 효력은 유효하다. 이때 적용 대지는 하여튼 막 복잡하다. 자, 하여튼 요건 놔두고 위에 요거를 잘 한번 보시고 또 봅니다.